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 8월 20일 화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이재명 10월에 일대 위기가 찾아오죠. 1심 판결 2개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나름대로 본인도 지금 방어막을 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각종 특검법을 발의를 하면서 탄핵 정국을 조성을 해서 전국을 혼란스럽게 만들 그런 태세를 갖추고 있죠. 그래서 조기 대선을 실시를 해서 이끌어내서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은 셀프 사면을 해버리는 그런 전략을 하나 가지고 있고, 또 강론에 들어가서는 또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지금 법원을 협박을 하고 있죠. 1심 판사들을 1심을 선고할 판사들을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전해드렸는데, 새로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충성 경쟁을 하면서 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유죄 판결을 내리면은 법원에 이렇게 입법부의 국회의원들, 당의 최고위원이 노골적으로 협박을 하는 것은 정말 처음 봅니다. 그만큼 위기 상황이 심각하다는 그 방증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태세로 나가면은 아마 저번에 검사들 탄핵 발의를 했듯이 이 재판을 하는 판사들까지도 탄핵을 추진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다급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판사의 직무를 정지시켜 놓는다. 그런 시나리오까지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백약이 무효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하지만은 탄핵도 일단 절대수가 부족하니까 국회의원 통과를 시키기 어려운 것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가면은 뭐 다 기각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최고위원들이 이 판사들을 협박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부장 판사들이 좀 흔들리겠죠. 그래서 최악의 결과를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령 선거법 같은 경우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아니고 벌금 한 80만 원을 때린다든가,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또 유전교사 재판도 벌금형으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는 백약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어막을 치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서정욱의 법대로 해서 몇 차례 전에 들었는데, 최근의 이 재판 합의부 분위기가 과거와는 다르죠. 둘 다 합의부인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에서 유전교사 선고를 하고 형사합의 34부에서 선거법 선고를 합니다. 그런데 합의부는 3명의 판사가 있죠. 재판장이 있고 주심 판사가 있고 배석 판사가 있죠. 그런데 그 전에는 이 사법고시 시절에는 이 사시 기수가 한참 선배인 이 부장 판사가 거의 다 결정을 한다. 유죄냐 무죄냐, 또는 유죄면은 형량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다 부장 판사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은 로스쿨 시대죠. 그래서 배석 판사들도 변호사를 어느 정도 거치고 들어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렇게 부장 판사가 하자는 대로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 의미는 이 책임을 분산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개딸들에게 표적이 됐어도 책임을 분산을 해서 한 3명이, 한 사람이 집중 공격을 당하는 것보단 3명이 서로 분산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게 절대 기록에 남습니다. 본인들이 법관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이재명이 시도하는 탄핵 정국 조성이나 새 최고위원들이 판사들을 협박을 하는 거나, 나중에 판사 탄핵, 이것은 실제로 할지 모르지만은 엄청난 역풍을 맞겠죠. 어쨌든 백약이 무효가 돼서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실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10월 달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1심만 나오고 나면은. 그런데 이재명도 그걸 느끼겠죠. 본인의 죄를 가장 잘 알고 있죠. 본인도 변호사인데 어느 정도는 지금 느끼고 있겠죠. 위기에 빠졌다는 걸. 그리고 정치적으로 실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 감지하고 있을 겁니다. 김두관 당 대표 경선 후보가 시시하고 있지만은 당에서는 지금 덜썩덜썩 한다는 이야기를 했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이 정치적 실각에 대비해서 외부로 나가서 혹은 뭐 감옥에 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은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국회의원직 내려놓고 다 외부에 나가서 일종의 당을 수렴청정하기 위한 방안을 지금 마련 중이다. 자, 이런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렴청정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또 상황이 바뀌면은 다시 이제 복귀를 하는 그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뉴데일리가 단독으로 보도한 기사 내용은 이겁니다. 민주당이 대표 대행을 원내대표에서 수석 최고위원으로 변경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재명이 거리가 됐을 때,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신친명을 앞세우려 하나. 자, 이 기사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은 이 기사 내용을 먼저 소개를 드리면은 민주당이 당대표 거리 시 직무대행이 되는 1번 선계자를 그동안 원내대표였습니다. 원내대표가 1번 선계자였는데 이걸 수석 최고위원으로 변경하는 당헌 개정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이 대표를 하다가 다시 연임하기 위해서 잠시 사퇴를 했었죠. 그때 원내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 대행을 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민주당 당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가 거리됐을 때 새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대표의 직무를 대행하는 순서를 규정을 해두고 있는데 1번이 원내대표, 2번이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 득표율이 높은 사람. 이렇게 우선 1번은 원내대표입니다. 그 다음에 최고위원 중에 수석 최고위원, 그 다음에 차석 최고위원 이렇게 나가겠죠. 근데 민주당은 이 규정을 바꾸려고 합니다. 선출직 최고위원 중 득표율 순. 그러면 2번 득표율 순. 1번이 김민석이죠. 김민석.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5번 가고 그 다음에 원내대표를 둔다는 겁니다. 이게 명분은 뭐냐 하면은 이재명이 계속 강조를 해왔죠. 이것도 아마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재명이 당원권 강화를 계속 이야기를 해온 것 같습니다. 이 명분이 그거죠. 당원권 강화 기조에 맞춘 변화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이재명이 직을 내려놓을 경우를 대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 뽑죠. 국회의원이 뽑는데 당원권 중심의 정당 이렇게 표방을 하면은 당원들이 대거 참여해서 뽑는 최고위원이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이 부쩍 당원권 강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리당원 투표 참여율도 늘리고 이것이 결국은 본인이 일단 유고가 됐을 때, 거리가 됐을 때 최고위원들을 집단 운영을 하게 하고 집단 지도 체제로 가도록 하고 그 중에서 수석 최고위원을 대표 권한 대행으로 내세우기 위한 그런 포석이었다. 이 해석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이 보도가 나가고 나서 검토한 바 없다 그랬지만 일종의 청기 누설이죠.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 대표가 사퇴하면 당원들이 선출해서 대표성이 더 강한 수석 최고위원이 권한 대행을 맡게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원 주권 시대에 맞춰서 국회의원들이 뽑는 원내대표보다 수석 최고위원이 직무를 대신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다. 자, 이재명이 줄곧 주장해왔던 당원권 강화와 계를 같이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재명은 다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자, 민주당 검토대로 대표 선거 순서를 바꾸면 친명 중에 친명, 신친명계로 불리는 사선 수석 최고위원 김민석이 직무대행을 맡게 되죠. 이재명이 줄곧 믿음을 표현해왔던 인물이다. 8.18 전당대회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수석 최고위원 자리를 깨찼는데 그때 이재명이 김민석에게
이재명 집권 플랜 본부장,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도 김민석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전당대회 기간 중에 김민석을 지지하는 시그널을 여러 차례 보냈죠. 그러니까 초반에 4위 정도 했는데 순식간에 1위 정봉주를 끌어내리고 선두 자리에 올랐죠. 이재명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고 김민석도 아주 세게 충성 맹세를 한 결과입니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정봉주가 초반에 최고위원 선두로 치고 올라왔을 때 얼마나 많은 당내 움직임이 있었느냐. 이 개딸들이 막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끌어내렸죠. 이 대표 이재명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김민석을 밀었고 결국 수석 최고위원을 만들었다. 이거 이미 당헌 개정을 염두에 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거래됐을 때, 대표가 거래됐을 때 지금처럼 원내대표가 아니고 선임 최고위원, 1등을 한 최고위원이 권한 대행을 맡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봉주는 좀 좌충우돌을 하는 스타일이죠. 만약에 정봉주가 대표 권한 대행을 맡게 되면은 이 당헌 개정을 해서 1등을 해서 그러면은 이재명을 아예 버릴 겁니다. 이재명 말을 듣지 않겠죠. 자기 당으로 본인의 당으로 만들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정봉주를 밀어내 버렸습니다. 처음에 1위 했는데 이 개딸들을 동원해서 그리고 또 빌미를 줬죠.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걸 빌미해서 그런 말 안 했어도 아마 밀어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플랜이 다 있었기 때문에 플랜 B가 있었기 때문에 김민석 말을 잘 듣는 고분고분한 그리고 맹목적으로 충성을 하는 김민석을 앉혀야 되는 거죠. 정봉주를 만약에 대표 권한 대행으로 앉히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렇다고 이 박찬대가 그런 관리를 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잠시 대표 권한 대행은 하지만 원내대표로서. 그리고 원내대표는 임기가 1년이죠. 중간에 또 교체가 돼야 되는데 임기 2년짜리 이 김민석을 염두에 두고 지금 당헌을 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헌 당규를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 김민석을 비롯해서 5명 최고위원 전부에게 충성 서약을 사실상 받았죠. 뭐 맞아 꼴찌로 당선된 이현주까지 완전히 다 충성 서약을 했습니다. 김병주를 비롯해서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최고위원을 이제 집단 지도 체제로 만들어서 밖에서 수렴 청정을 하겠다. 자, 그런 구상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자구책을 자리를 지키려고 여러 가지 자구책을 하고 판사도 협박을 하고 하지만 결국은 백약이 무효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인데 그냥 최고위원만 지금 해서는 좀 흔들리죠. 떠받치는 일종의 친위 부대가 또 따로 있어야 되겠죠. 원내에. 그래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더민주혁신회의. 초선들이 31명이 원내 초선들이 만들어서 이재명의 완전히 옹이부대, 근위부대 같은 역할을 했던 그 더민주혁신회의가 31명이 초선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재명을 맹목적으로 또 신봉하는 충성파가 중진들이 참여를 같이 해서 한 40몇 명 되죠. 그래서 이 더민주혁신회의가 최고위원회의를 떠받치고 그 최고위원회의가 사실상 비대위 역할을 하면서 이재명이 밖에서 수렴 청정을 하는 그런 구도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본인이 사법 처리를 안 받도록 유죄가 안 나오도록 하는 그런 자구책들이 백약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이런 구상도 또 흔들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문재인 세력, 지금 김경수가 복권이 돼서 문재인 세력이 호시탐탐 이재명을 완전히 끌어내릴 채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도 일단은 본인이 수렴 청정을 위한 플랜 B를 가동을 했다. 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